강북 FM과 강북 혁신교육지구 사업단이 함께하는 연간 프로젝트 방송 오강역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북 FM 총괄 PD 김일웅입니다. 오늘 오강역 벌써 6번째 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찾아뵙고 있고요. 오늘은 많이 오셨어요. 네, 강북 FM 스튜디오가 꽉 찼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려 6분이나 오셨는데요. 먼저 각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2020년 학부모 분과장 안보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년 창의전통팀 팀장 주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의팀 간사 김은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의팀 간사 이경희라고 합니다. 네, 네트워크 팀장 김미현입니다. 네. 네, 네트워크 팀 간사 박현선입니다. 네, 6분씩이나 오셨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네요. 다들 팀장 간사님들이셔서 학부모 분과의 핵심이 다 오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학부모 분과에 네. 모두가 왔죠. 네네. 죄송합니다. 모두가 온 걸 제가 못 알아뵙고 핵심이 오셨다. 네. 여러분은 지금 학부모 분과 모두를 만나 뵙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이제 학부모 분과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저희 요즘 이제 코로나가 여전히 이제 사그라들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교 계약이 여러 번 연기됐다가 이제 등교 계약을 한다는 방침이 발표됐고 또 우리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이야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국면에 좀 어떠신지 특히 요 등교 계약 앞두고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학부모 분과 얘기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어느 분이 먼저 오늘 띄워주실래요? 일단 학교가 네네. 전부 다 지금 등교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학교마다 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해서 주 2회. 예, 네. 주 2회 해가지고 이제 학년별로 나뉘어가지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등교하는 걸로 일단은 됐는데 진짜 다들 너무 힘드신 거죠. 고학년 엄마들은 애들이 조금이라도 더 집에서 이렇게 게임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덜 하게 하려고 네네. 학교를 매일 등교를 했으면 좋겠다. 집에 있으면 게임만 하니까 네. 차라리 매일 등교를 네. 시켜라. 네. 매일 등교를 시켜라라고 하시고 저학년 어머니들은 또 전화 오셔가지고 아니 어떻게 주 2회 등교를 하냐. 주 1회만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가가지고 학교에 갔다가 소규모 갔다가 이렇게 학교하는 방향 주 1회로 해서 가뜩이나 애들을 봐주시는 조부모님이 좀 기저질환이 있는데 너무 걱정이다 저한테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도 많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모로 걱정이 많아요. 이게 또 이제 학년 네. 차이에 따라서 또 반응이 다르시네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뭐 그 각자 이야기나 아니면 주변에서 좀 들리는 이야기. 이게 아이들 네네. 정말 나이에 따라 다르고 엄마들 그러니까 고학년이라 하더라도 엄마들의 어떤 생각 차이가 너무 네. 많다 보니까 솔직히 10명이 모이면 10명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500명 그쵸. 이상이 되면 500명 생각이 다 다른 거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온라인 수업이 만약에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었으면 어머니들의 이런 불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상호작용이 안 네네. 되잖아요. 근데 까놓고 얘기해서 진짜 돈 있으신 몇몇 학교, 초등학교에서는 네. 상호작용으로 할 수 있게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초등학교라 하더라도 네네. 이 사립학교들은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학교들은 어차피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수업 방식이 네네. 진행이 되니까. 근데 지금 현재 온라인 수업은 아이들이 아침부터 진짜 이 수업한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루 종일 내가 숙제를 하고 있구나.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니까 이제 반응이나 이 진도나 이런 거 확인하지 못해서 과제가 더 많다 이런 얘기는 저도 들었던 것 같아서 하루 종일 이제 숙제를 한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니 지금 근데 또 이제 그 우리 학부모님들의 이 돌봄 여력 이게 이제 임계점에 달했다 또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또 온라인 계약을 했을 때도 엄청 더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네. 엄마들 역시 뭐 어떤 미디어나 막 이런 것들이 네네네. 익숙한 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이랑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렇죠. 컴맹들이 엄청 많은데 저를 포함해서. 네네. 근데 아이들조차도 이걸 수업을 하다 보면 이걸 뭘 어떻게 올려야 되고 이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중간중간 몇 번씩 불려갔다 와야 돼요. 아이들, 예. 근데 이제 저희 딸 아이는 4학년인데도 네네.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저희야 집에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낫지만은 맞벌이인 네네. 부모 입장에서는 솔직히 가슴 아픈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도 본의 네네. 아니게 맞벌이를 하고 있으면서 예. 오전에- 본의 아니게 네, 하시는 거죠. 네. 있으면서 아이들 오전에는 이제 네. 하나는 6학년, 하나는 2학년이어서 6학년 형이 이제 동생을 이제 케어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는 네네. 있는데 이거 엄마들의 숙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음. 엄마들이 더 힘들고 그러게 괴롭고 말이에요. 이중 고통을 겪고 있는 아빠들은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네. 아빠들은 봐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오후까지 된다고 하면은 좀 미룰 텐데 네네. 꼭 오전에 이게 어떠한 체킹을 또 해달라고 하고 또 어떤 학교 교사분들은 이거 뭐 사인을 해가지고 또 올려라. 오늘 한 과제에 대해서 올려라. 이렇게 조금 이런 것들이 좀 학부모 네네. 엄마한테는 부담감이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네. 사실 온라인 계약이라는 게 이제 학부모님들도 그렇지만 학교에서도 이제 처음 접하는 일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체계적으로 수업이 된다던가 또 선생님들마다 또 조금씩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하시는 거 아니면 그렇죠. 그 쏟으시는 열정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어려운 게 아닌가 싶고 또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이 우리나라가 이 육아 부담이 이제 엄마들한테 많은 측면이 있어서 또 이제 엄마들이 상당히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근데 코로나가 장기화 된다고 하잖아요. 네. 어제 뉴스 보니까 코로나 항체가 6개월 정도밖에 안 간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물론 독감처럼 매년 주사를 맞아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올 거고 또 뭐 바이러스가 변이가 많기 때문에 계속 이제 공존하는 상황이 될 건데 그러면 어쩌면 이제 지금은 처음에 혼란이지만 이제 이후에는 이전의 학교와는 다른 모습의 학교가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런 장기화되는 걸 염두에 뒀을 때 또 이 지금의 혼란도 막 겪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좀 이렇게 됐으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 또 이런 생각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학교가 네네. 일단은 마을에서 또 아이를 키운다라는 게 이제 요즘에 또 대세잖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정작 실상 마을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많이 학교가 허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네네. 것들을 그냥 마을에 풀어줘도 좋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해봅니다. 마을에서도 충분히 네네. 케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시국이 계속 이렇게 좀 불안한 시국이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네네. 그 직장을 다니는 직장맘들한테는 지금 너무너무 불안하고 네네. 그들 또한 안전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마을이 함께 도울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라는 게 이렇게 한 군데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 이걸 저희가 항상 학교의 모습이라고 봐왔고 그래서 학교 벽을 넘기가 좀 많이 쉽지 않았잖아요. 혁신교육도 이제 그런 걸 해보고자 하는 이런 건데 어쨌든 이런 그 코로나라는 국면을 맞아서 좀 그렇게 이제 마을로 열린 학교 교육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더 이랬으면 좋겠다. 뭐 바람도 돼요. 우리가 책임질 건 아니니까. 저희가 정책을 만들진 않잖아요. 국민들은 요구하고, 네, 교육청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자유롭게 원하시는 바를,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네네. 정말 이 뭐 독감 같은 경우도 네네. 어쩌면 막 밀집해갖고 유행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쵸. 코로나도 아마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주기적으로 쭉은 아니고 어느 정도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수업을 하거나 이게 또 반복될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저는 그 몇몇 사립학교에서 시행되는 그런 방식을 정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걸 좀 대체 방안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는 뭔가 진짜 기계 안에서 뭔가 문제를 제시하고 그걸 자기가 혼자 해결하고 이거지만은 화상으로 하다 보면 선생님하고 아이들 친구들 얼굴도 봐가면서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는 거니까 약간의 대처 방법은 되지 않을까요? 또 어느 사립 학교는 교복까지 입고 수업을 해요. 아, 집에서? 네. 요즘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한대요.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정장 위에는 입고 정장 거실로 출근해가지고 밑에는 수면 바지 입고 계시고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립초는 아예 교복을 입고 그 앞에 똑바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세도 흐트러지면 선생님이 딱 지적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블럭이 이 아이들은 원어민 교사와 또 한국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투 블럭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블럭대로 애들이 다 수업이 만약에 15명은 먼저 원어민 쌤하고 하고 또 15명은 한국어 쌤이랑 하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들은 반에 담임이 2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원을 더 최소화해서 온라인 교육을 해도 애들을 좀 더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재난 시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취약한 것들을 많이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나라 IT 강국이라고 했는데 사실 온라인 계약 얘기 나오면서 인터넷에 접근하기 어려운 아이들이나 그 기기, 스마트 기기가 없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들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또 이제 역으로 지금 이제 사립학교하고 또 이런 공교육하고의 어떤 격차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 IT 강국의 이름에 걸맞게 좀 상호 소통하는 이런 수업 방식 그리고 공교육에도 모든 아이들이 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마 이 코로나 얘기를 계속하면 오늘 뭐 밤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오늘 방송의 취지가 있으니까요. 이 정도 하고, 혹시 뭐 더 나중에 떠오르는 얘기들은 2부에 저희가 한번 코로나 특집을 잡아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방송 6번째인데요. 할 때마다 이제 모든 출연자 분들께 제가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혁신교육 활동을 지금 참여해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까 학부모분과에 모두가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데, 그래서 혁신교육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 요거를 저희가 항상 처음에 여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6분께도 요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한 말씀도 안 하신 선생님 계셔서 먼저 혁신교육 활동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를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 주시죠. 좀 뭐 쌈박한 이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저 역시 권유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되게 교양 있는 단어 권유. 보통 누구한테 꼬드김을 당했다, 뭐 코 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혹시 권유하신 분이 이 안에 계신가요? 네, 저희 팀장님께서. 팀장님께 이따 이제 팩트 체크 해보도록 하고요. 역시 권유로. 혹시 어떻게 권유하셨어요? 같이 하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러나 3번. 네네. 3번. 삼고초려를 하셨군요. 그 삼고초려 끝에 같이 하시게 저희 간사님은요. 되셨다. 마이크 대고. 저희 간사님은요. 권유하신 팀장님. 저 권유한 팀장입니다. 그 간사님 작년에 저희 네트워크 동아리 대표님이셨어요. 그리고 뭐 그 전부터는 뭐 둘째 아들 유치원 동기이면서 그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잘 알고 지내고 이쪽에 관심이 있는 걸 이미 간파했죠. 하고 있다가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왔다. 주도 면밀하게 하셨네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간다라고 해서 가자. 있죠.
다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권유해서 왔는데 이제는 이제 수렁에 빠진 것 같다. 근데 뭐 그게 그걸 괴롭게 말씀하진 않으시도 다 그런데 즐겁고 좋다. 네. 이런 말씀하시고 근데 권유하신 팀장님은 어떻게 발을 들이게 되셨나요? 저는요. 네. 2016년도에 예. 마을 공동체 그 홍보지를 봤어요. 네네. 벽화 그리기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거 예. 한 2년 하다가 이제 없어진 사업인데 네네. 그 마지막 그 기수에 제가 그거를 보고 이거를 애들이랑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막차를 타셨군요. 네네. 근데 너무 재밌게 저는 오연초등학교인데요. 네네. 그 담벼락이 조금 허술하고 이제 그랬어요. 네네. 막 시멘트가 다 일어나고 이제 그런 것을 그 회장님하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랑 이제 그거 회의를 해서 네네. 거기를 이제 벽화 사업을 하면서 학교에 발을 이렇게 한 발짝 디뎠죠. 네. 그러면서 이제 2017년도에 네네. 이제 학부모 정기회의를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네네. 회장님이 가라 해서 가봐라. 가서 이제 네. 참여를 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네트워크 팀이라는 것이 바로 또 새롭게 생긴 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너무 마치 날 획기적인 거예요. 기다렸듯이. 그래서 저기 식상하지 않고 네네. 그래서 저기를 한번 네. 들어가 볼까 이제 하고 가서 이제 함께 하다가 네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네. 자발적으로 오셨네요, 그럼. 이제 네. 자발적으로 오셔서 네, 그렇습니다. 권유까지 하시는 네, 이런 단계가 되셨고. 네, 다음은 어떠세요? 다음 분은. 네. 저는 저기 2018년도에 네네. 저희 미양초 네. 창의 한마당 팀장이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창의 한마당 팀장이 되면서 학부모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딱 찍혀서 네. 계속 연락을 받아서 창의팀 간사로 시작을 했어요. 연락하신 분 이 안에 계신가요? 여기는 네. 안 계시네요. 네. 다행이네요. 뭐 이렇게 드러나셔서 이제 네. 선택을 받으신 거네요. 드러났다. 네, 찍혀서 연락을. 근데 옆에 이제 네트워크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네네. 것처럼 뭔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저분한테 뭘 맡기면 정말 그쵸. 잘 해낼 거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까낸 이유는 네네. 저도 누군가를 권유해서 이 자리에 오게 했기 때문에 혹시 옆에 계신 분? 네. 미리 네. 이야기를 해놓는 그럼요. 겁니다. 저희는 원래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분 일 잘하게 생겼다면 여러 팀에서 연락이 아니요, 정말 오지 않았나요? 네. 이제 아직 저희 창희 네네. 팀장님은 솔직히 제가 권유를 했지만은 네네. 정말 학교 회장님 하실 때도 정말 상 받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회장님 전에 부회장님 하실 때도 네네. 정말 이 열심히 하는 게 너무 눈에 띄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네네. 2018년에 학교에서 이제 꼬드김을 당한 거죠. 학교에서 네네. 학교 선생님이 좀 선생님이 네, 같이 하자. 네네. 학부모회 할 사람이 없다. 우리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꼬드김으로 해가지고 학부모회를 들어갔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꼬드김을 당해서 두 번 꼬드김을 네네. 당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 곳에 네네.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눈에 띄게 너무 잘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눈에 띄면 안 돼요. 네.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두 번 꼬드김에 지금 팀장님을 하고 계시고. 네, 이어서 말씀 들어볼게요. 저도 예. 이제 학교에서만 주로 활동을 네네. 했어요. 그리고 저희 회장님이셨거든요. 팀장님이 지금. 네네. 네, 그래서 팀장님이 저희 또 학부모 같은 아이 반이니까 더 네네. 도와드리려고 발을 뺄 수가 없으셔. 그래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런 게 있는데 네네. 그래서 권유로 저희도 들어오게 됐어요. 분과장님은 지난번에 말씀하시긴 했는데 네, 역시 권유셨죠? 네. 지금 듣다 보니까 여기서 문어발식 다단계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저도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권유로 들어왔고, 저를 권유하신 분이 이 자리에 아.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가요? 네. 네네. 네, 손 좀 들어봐 주세요. 네, 큰일 하셨네요. 우리 분과장님을 배출하셨으니까. 근데 뭐 저희가 이제 나쁜 걸 서로 권유한 거 아니니까, 네. 서로 이렇게 힘 모아서, 좋은 일 하고 있다. 이런
저 천국 갈 것 같습니다. 생명을 지금 혁신 안에 바른 한국에서 네. 네. 높은 등급이세요. 네. 네, 다른 분들도 세 분 채우시도록 네, 분발해 주시고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좋은 거지 나만 알기 좀 아깝고 또 같이 좋은 일이면 같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권유하시고 또 아마 생각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권유를 당했을 때 덥석 이렇게 오신다는 건 나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얽히고 설킨 6분과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쨌든 학부모 분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 학부모 분과 소개를 좀 해주세요, 부과장님이. 네, 저희 그 학부모분과는 혁신교육지구 안에서 이제 강북구 관내 모든 학부모님들이 속해 계시는 분과고요. 네네. 이제 학교 안에서 아이들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학부모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선생님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학부모가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분과입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분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 나머지 5분이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여기 이제 각 지금 뭐 네트워크 팀, 창의 팀 뭐 이렇게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각 팀장님들이 우리 팀은 이런 활동을 한다. 네,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의 전통팀 네네. 얘기자면요. 창의 전통팀은 창의 한마당은 저기 강북구 학부모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거고 네네. 아니면 한 번쯤은 꼭 참여를 해보셨을 분이 많으실 거예요. 네네. 이거는 각 학교의 최대 행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행사는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각 학교의 특색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이거를 네네. 아이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부모가 먼저 배우고 네네. 익히고 그다음에 재료를 준비해서 최소 100명에서 150명의 네네.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께 가장 뜻깊은 날을 만드는 게 창의 네네. 한마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의 한마당을 준비하시는 팀. 네. 준비하는데 저희는 이제 약간 뭐라고 해요? 서버? 서- 도와주는 네네네. 예, 그렇게 하는 판을 거죠. 깔아주시는. 네. 학부모 창의 한마당을 네네. 잘 진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음. 있게끔 하는 팀이라고 할 수 네. 있죠. 네. 그럼 네트워크 팀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네트워크 팀의 역할은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저희 강북구 학부모님들이 네네.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깔아주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누구나 학부모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 진행을 할 수 네네.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네트워크 팀에서 이제 동아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아리 사업은 학부모들 간의 교류뿐만 아니고 네네. 뭐 이 동아리 사업에서 지금 현재 창의팀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들을 조금 더 학부모가 배워서 심화 과정이군요. 네네네. 그래서 함께 나누는 네네. 것을 이제 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네네. 학부모들이 서로 소통하고 알고 나눔을 실천하는 팀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뭐 네트워크라는 이제 팀 이름에 다 들어있는 것 같긴 해요. 소통하고 나누는 팀이다. 그래서 이 두 팀까지 이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올해는 근데 좀 아까 이제 저희가 앞에 코로나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혁신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좀 늦어지고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활동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저희 학부모분과에서는 네. 원래 정기 모임이 있어요. 한 달에 네네. 한 번씩 강북군의 모든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학부모 분과에서 일하는 일을 같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로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연수를 들었으면 좋겠는지도 같이 네네. 논의하고 토의하면서 이제 혁신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알아가고 네. 이런 원래 모임이 있는데 지금 그 모임을 한 번도 아직 못했어요. 지금 계획은 계속 세우고 있는데 네네.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지면서 이제 분과 모임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모여야 되는 자체를 지금 네네네. 조심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학교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다 아이들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무엇을 시작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거의 5월부터 창의한마당, 그다음에 전통체험 다 네네. 시작하면서 이제 동아리 모임도 시작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학부모들이 주제별 연수라고 해서 이제 연수 들어서 학부모의 역량을 높이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다 보류되고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좀 빨리 코로나가 얼른 종식이 돼서 누구나 다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그러니까 종식이 안 될 것 같은데. 산발적으로 계속 터지고 종식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이제 저희 모든 이제 팀 간사님들이 다 고민이 좀 많으세요. 그 학부모분과도 온라인 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요즘에 이제 온라인 회의 뭐 이런 그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오고 저도 이제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이게 절약되고 오히려 딴짓을 더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카메라로 계속 비추니까.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꺼놓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학교만큼이나 지금 혁신교육 활동, 특히 또 학부모분과 활동은 이제 학교하고 되게 많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참 이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언제까지 계속 보류하고 연기하고 이럴 수만은 없고 아예 뭐 못한다라던가 아니면 아예 다른 방식의 뭘 준비한다던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벌써 이제 다음 주면 6월인데 그래서 뭐 그 관련해서는 지금 뭐 논의나 어떤 계획들이 얘기되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저희 일단 5월 달에 저희 분과 모임을 열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네. 어려워서 저희가 웹자보 형식으로 앞으로의 계획하고 그런 걸 네네. 이제 안내하면서 이제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뿌리곤 싶지만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네네. 일단 안내는 드렸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조금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 계속 이야기하고 네네.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코로나라는 게 강제하는 측면이 이제 비대면 방식을 점점 많아지게 하는데 또 뭐 살짝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 해서 또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도 더 생길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은 살짝 드네요. 물론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낯설고 이제 이런 환경이지만 뭐 어쩌겠어요. 뭐 코로나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슬기롭게 이제 대처해 나가는 방안들을 좀 앞으로 같이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활동이 사실 이런 상황이라 좀 답답하고 이제 암울하시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 또 작년에 활동하시고 또 올해 초에는 이렇게 희망차게 또 올해 계획들 논의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분과 활동에 참여하시면서 뭐 느낀 점, 소감 이런 거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네트워크 팀 간사님부터 네,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네트워크 팀 간사로서는 작년에 네네. 활동을 안 해가지고 네. 그럼 그냥 작년에 활동하신 걸로 소감을 작년에 동아리 활동을 처음 했었는데요. 저희 학교 안에 학부모님들과 만나는 계기가 되어서 참 좋았고요. 또 만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네네. 배우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수업을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보람되고 좋았었어요. 네. 다른 학부모님들도 만나시고 또 네. 서로 교류하면서 배워서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보람 있고 좋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권유하신 팀장님. 네. 네, 저희 네트워크 네. 아까 우리 간사님 이쪽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네네. 엄마가 선생님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저희 네트워크에서 동아리 지원을 하면서 네네. 좀 배우셔서 아이들과 함께 교류를 하고 이것이 마을 밖으로 나가서 좀 더 아이들한테 더 활성화돼서 네네.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네네. 방향성이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혁신 교육이 아닐까 네네. 싶은 생각이 네. 들고요. 저는 작년에 활동을 하면서 솔직히 우리 간사님이었던 네네. 안보라 지금 현 네네. 분과장님한테 너무 죄송하죠. 네네. 많은 것을 어깨에 턱 얹어주고 했는데 여기 공식적으로
위로의 네네네. 위로의 메시지 한번 전달해 주세요. 못 드렸어요. 작년에 이 너무 자리를 빌어. 네네 미안해가지고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 분과장님이라는 또 큰 네. 직책을 맡으시면서 이제 강북혁신 학부모 분과에 큰 힘을 이바지하실 거라 믿고 네네. 너무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팀워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친구가 됐고 학부모로서 만났지만 좀 친구가 되고 친구 형성이 가장 돼서 내 인적 자원을 보지 않았나 다듬지 않았어. 다 내 거야. 네. 사심이 있으셨군요. 그런 또 뜻깊은 2019년이었고요. 올해 또한 더 나아가기 위한 2020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얼굴 한번 보는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반 학부모다, 같은 학교 학부모다 이렇게 카톡 리스트에서 보는 거랑 어찌됐건 말 한 번 나누지 않아도 얼굴 한번 보는 건 또 다른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1, 2년 동안 또 같이 일을 해보시면 또 어떨까. 물론 싸우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서로 발탁도 해주시고 권유도 당해주시고 이러다 보면 끈끈해지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럼 저기 창의 전통팀 간사님도 소감 좀 나눠주시죠. 저희가 이제 2017년까지는 창의 마당을 자유 주제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2018년부터 1차 주제로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 2차 주제로 전통 살리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요즘에 환경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모든 거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죠. 근데 이 환경 부분이라는 게 왜냐면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저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 주제를 접하고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학부모 분과 자체가 그렇잖아요. 애들 저 애들 내 애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저 애도 내 애야 이런 개념인 것처럼 이게 하나하나 배워 나가면서 생각들이 많이 깨어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콕 찍어 환경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이 방송을 듣는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작은 실천이요? 네, 큰 실천은 좀 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작년에 했던 것 중에서 조금은 불편하게 살아보기. 예, 저희가 왜냐면 너무나 다 일회용품 너무나 좋아요. 컵 안 씻고 그냥 빨대 그냥 그냥 좀 흘린 거 닦으면 되는데 빨대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 조금은 불편하게 살아보기를 실천해 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더 편한 삶을 추구하면서 다 대량 소비를 하고 막 지구를 망가뜨리고 이제 이러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게 살아보자. 네. 뜻깊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팀장님도 소감 좀 나눠주시죠. 네. 작년에 저희 간사님이 팀장님이셨거든요. 네네. 돌려막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은 일회용을 좀 많이 줄여보자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초에는 샘플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플라스틱으로 아니면 뭐라고 하지? 재활용 제품 이런 네, 재활용으로 해서 컵홀더로 메모장을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아니면은 이렇게 달력으로 다이어리를 만들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버려지는 아이스 팩으로 그걸로 이제 여러 가지를 섞어서 그 디퓨저를 만든다거나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샘플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 활동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도 있고 일단은 영상으로 찍으세요 이제.
그럴까요? 저는 일상적으로 이 지구 살리기에 대해서 원래부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에 그 아이스컵 같은 것도 네네네. 되도록 쓰지 말자.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아이들한테도 네네. 말하는 게 빨대는 웬만해서 쓰지 말자. 우리 집에서나 밖에서나 네네. 빨대는 쓰지 말고 그냥 먹어라.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거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네네. 저희 딸이 2학년 이제 3학년이거든요. 네네. 네, 학교에서도 많이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주제 때문에 그런지 학교에서도 공부도 많이 하고 애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애들이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그렇죠. 실천에 대해서도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창의 한마당이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많이 느꼈고 네네. 저희가 이게 학부모가 운집해가지고 이렇게 100여 명이 모여서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 진행하는 것도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네네. 어느 분이 도와주셨나요? 학부모들이 아, 거의 다 네네. 도와주신 거죠. 저희는 저희끼리는 네네. 하고 학부모가 이게 직접 나서서 학교 행사라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네. 회사를 쉽지 않죠. 네, 예. 회사를 하고 쉬고서 오셔가지고 봉사하신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쯤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작년에 그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이스컵, 그다음에 네네네. 뭐 딥쇼 그런 거 다 모아서 버려지는 책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주신 부분들도 다 학부모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도와주신 것도 이 자리를 빌어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팀장님, 작년 네네. 팀장님이자 네. 강사님이 네.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네. 이게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말씀하시는 표정 자체가 되게 벅차게 느껴지시는데 이게 그냥 표정만 봐도 정말 벅차셨구나 이런 게 막 느껴질 정도로. 제가 네. 하나 빼먹은 게 네. 제가 지금 너무 벅차셔서 얘기할 것도 하나 빼먹으시고. 빼먹은 게 말하고 싶었던 경우는 네네. 제가 8년 전에 이제 예. 여기 강북구에 이사를 왔어요. 네네. 근데 나이도 어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혼자서 뭐 혁신지구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혼자서 애들 키우고 그런 게 네네. 있었는데 바깥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고 학교 네네. 일을 하면서 여러 학부모들 만나고 공동체잖아요. 같이 살아가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혁신지구도 나와서 또 보니까 또 틀린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주시는 것도 참 감사하고요. 네네. 이제 한 발 더 밖으로 나오면 네.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 네. 네. 이런 말씀도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기후 악당 국가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 관련해서는 참 아이들한테 되게 미안하고 부끄러운 어른들이어야 하고 또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요구하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서 되게 중요한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또 우리 간사님 네. 저도 작년에는 네네. 이제 간사로 활동은 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만 네네.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혹시 학부모가 참여해서 선생님이 되는 그런 게 있는데 해볼래?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어차피 회사도 안 가는 엄마니까 저라면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원하고 아이가 가서 해주면은 너무 뿌듯해하는 거예요. 우리 잘하셨나 엄마가 봐요.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자기도 이제 자랑스럽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엄마 이번에도 또 오실 거죠? 네네. 자꾸 그러더라고요. 네. 엄마 내년에도 해줄 수 있을 때까지는 해줄게. 네네. 근데 엄마 계속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작년에 재활용 갖고 네네. 저희가 그 수화 이제 해가지고 저희가 그림 도구를 만들었어요. 네네. 그것도 저희 전부 다 일회용품 모아다가 그 언니들이랑 전부 모여가지고 네네. 학부모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다 만들었거든요. 네. 일일이. 그러니까 사는 거는 정말 최소한 그리고 정말 나머지 부분은 재활용.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엄마 그러면 이거 우리 집에서 또 할 수 있는 거냐고. 그래서 이 재활용품이 있으면은 또 할 수 네네. 있는데 최대한 이걸 쓰지 않도록 하자. 그렇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뭐 콜라를 네. 또 먹고 이러면 안 되니까. 네. 네. 밖에서 주워 네, 오는 네. 거는 상관없겠지만은 집에서는 최대한 쓰지 말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교육적으로도 너무 좋았고 저도 너무 뿌듯하니까 네, 그래서 네.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러면 간사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네네. 그러면 더
재밌게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참여를 코로나가 했거든요. 와가지고. 네. 너무 아쉬워요. 네. 네, 곧 어떻게든 네. 네. 뜻깊어지시지 않을까 네. 싶고요. 네, 그럼 요 쭉 말씀 들어봤는데 우리 분과장님이 정리하는 의미에서 네, 네, 저는 소감을 한번 네. 네, 작년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트워크 간사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는데 저도 뭐 팀장님이 계시기에 작년에 간사 일 활동들을 그래도 잘 모르는 거 많았지만 배워가면서 또 팀장님한테 물어가면서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래도 언니가 보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보시기에 네. 또 잘했다고 생각할 정도로는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두 분 평소에도 네. 이렇게 서로 격려하시고 이러시는 관계신 거죠? 아닌 것 같은데. 네, 여기서만 아름다우신 거 아니시겠죠? 네. 작년에 네. 진짜 네 그리고 정말 저는 혁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많이 배웠고 네. 그다음에 올해 이제 좀 더 많이 배워보고자 분과장 직을 맡아서 네. 하게 됐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배워야 될 게 많고 그래서 지금 더 열심히 배우려는 자세로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 좀 그래도 저희 지금 팀원들이 정말 너무 좋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팀원들과 같이 올해 더 재미있고 더 좋은 활동들을 좀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그래서 내년 코로나가 종식되면 더 재미있게 하는 걸로.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 또 하시는 걸로 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너무 아쉽기 때문에 네, 자동적으로 내년까지 임기를 연장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뭐 재밌는 얘기들 많이 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라서요.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 학부모 분과란 땡땡땡이다. 네, 요걸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네, 준비되신 분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나에게 학부모 분과란 저의 교육인 것 같아요. 다시 네네.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에게 학부모 분과는 재교육이네요. 네. 다시 교육받고 네. 있어요. 네, 또 준비되신 대로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저는 처음 생각은 네네. 나에게 학부모 분과란 책임감 아직은 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좀 책임감이란 게 좀 커서 네네.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지금 계속 말씀 들어보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니 예, 학부모 분과는 우물박 세상인 것 같아요. 한 발자국만 네네. 나오면 더 큰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물박 세상이다. 네. 네. 저는 처음 생각했을 때는 네네. 이 질문을 듣고서 처음 생각했을 때는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처음에 정말 짐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예, 웃으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생각 하시는 거예요. 공감이. 근데 우리 분과장님 말씀 듣고 여러 네네. 얘기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 학부모과는 짐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그래도 즐거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사실 모두가 다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즐겁고 흔쾌한 짐이냐 아니면 그렇죠. 억지로 지는 짐이냐 이거는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운 짐이면 괜찮겠다 싶고요. 네. 또 네, 나에게 학부모 분과란? 네, 저한테 네. 학부모 분과란 어려운 숙제다. 네. 예, 그냥 숙제도 아니고. 네. 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네네. 학부모 분과라는 것 자체가 저희 이제 여기 6명 모였지만 이 6명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북구에 있는 모든 학부모님들 네. 같이 하고 같이 왜냐면 창의팀도 마찬가지고 네트워크 팀도 네네. 마찬가지고 이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안 해주시면 진행할 수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학부모님들을 좀 더 왜냐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세요. 학부모 분과 자체를 뭐 임원단만 와야 되고 막 이런 그렇죠. 생각들이 너무 선입견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선입견들을 깨고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 이걸 풀어야 되는 조금은 어려운 숙제 같아요. 네. 학부모 분과란 이름에 걸맞게 정말 더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어려운 숙제를 안겨준 학부모 분과. 네. 또 나에게 학부모 분과란? 네, 저에게 학부모 분과는 네. 문이다.
문. 네. 혁신 교육을 안으로 들어오게 해줄 수 있는 제일 쉬운 문이지 않을까. 네. 학부모 입장에서는. 네, 혁신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학부모님들에게는 네네네. 제일 쉬운 문이고. 네. 나가는 문도 있나요? 나갈 수 있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되기도, 그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예상했어요. 그러셨죠? 네. 그런 문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들어와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문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나에게 학부모 분과란? 저에게 있어서 학부모 분과는 비타민이다. 비타민이다. 네. 반복적이고 좀 그랬던 일상에서 새로운 자리를 내어준 비타민 같은. 네. 비타민은 또 매일 섭취해야 되니까요. 네, 열심히 섭취해 보겠습니다. 혁신 교육과 매일 만나시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5강역 강북 FM과 강북 혁신교육지구가 함께 만드는 방송인데요. 6번째 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들 찾아뵙고요. 함께 배우고 소통하고 나누는 속에서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은 것들을 느끼는 6분들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인사해주세요. 마지막 인사. 네. 감사합니다. 빨리 문과장님 코로나가 정신이 되길요. 네. 저희 학부모 분과는 네네. 어려운 곳이 아닙니다. 아까 간사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모든 학부모라면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네네. 학부모 분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 네, 그리고 예비 학부모도 가능한가요? 1학년부터 시작합니다. 단호하시네요. 네. 네, 가차 없습니다. 네. 고3 졸업하시면 지역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네, 저희 혁신분과에는 많은 길이 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학부모가 되시기 전과 후는 지역교육분과로 가셨다가 학부모 시기에는 학부모분과로 오시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